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문학인과 또 여러 대중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하겠습니다. 인간은 임신해서 40주가 되면은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경계 발달에 있어서는 대개 30주가 되면은 척추에서부터 시작해서 뇌관과 간내, 시상까지가 발달됩니다. 여기까지를 소위 말해서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파충류의 뇌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파충류의 뇌에서는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대개는 느낌과 욕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의 순환계통이라든지 심장과 같은 것, 그리고 순환계통, 면역계통, 또 우리 당분,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것 같은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면은 옆에 보이는 것이 이게 동물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은 뇌가 완전히 발달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침판치, 고릴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고릴라가 있고, 이게 원숭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류가 하나 있습니다. 보류, 새 종류, 조류가 있고, 그리고 파충류가 있습니다. 악어죠. 그리고 조류 같은 거, 피쉬 같은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인간이 뇌 신경계가 발달할 때 보면 임신해가지고 제일 먼저 발달되는 것이 척추가 발달됩니다. 척추가 발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뇌관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템이 발달되는데, 브레인스템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간내, 요 외가 시상이라고 하고, 여기 뇌하수체, 그리고 시상하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는데 대개 30주가 걸립니다. 근데 요와 같은 뇌를 갖고 있는 것, 뇌에 보면은 이 어류 종류는 척추와 뇌관, 요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척추가 있고, 이렇게 척추가 있고, 그리고 뇌관만 있습니다. 뇌관이 하는 일은 심장과 순환, 그리고 호흡을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동물을 최소한도로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뇌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시상하부, 여기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온도 조절, 그리고 당 조절, 또 월월 조절, 그리고 이 교통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동물이 무엇인가 하면 악어의 종류입니다. 양서류와 악어. 그래서 양서류가 갖다가 이걸 랩타일이라고 하죠. 이 악어를 갖다가 랩타일 또는 파충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랩타일 브레인 또는 파충류의 브레인, 악어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는 완전히 본능의 뇌라고 부릅니다. 본능의 뇌. 그리고 30주가 지난 다음에 지금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쭉 발달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것이 바로 이 파충류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뇌가 붙어 있고요. 30주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 한 바퀴 도는데 이것이 바로 요 간내를 한 바퀴 삥 둘러쌉니다. 이렇게 여기를 한 바퀴 삥 둘러싸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림빅, 변연계라고 말하고 바퀴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림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림빅 시스템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대뇌 일부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후피질, 오래된 피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피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30주가 지난 다음에 생기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편도체가 되고요. 편도체. 그리고 여기에 또 겨울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것이 뭐냐면 해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가 되고 요 올라가는 것이 전두엽에 해당됩니다. 전두엽 변연계라고 합니다. 전두엽 변연계.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30주 플러스 한 2, 3주가 되겠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변연계까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변연계를 둘러싸면서 크게 빨리 자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대뇌 피질, 세레브랄 콜텍스라고 합니다. 세레브랄 콜텍스. 그리고 요 전체 요걸 합쳐서 대뇌, 콜티컬 브레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콜티컬 브레인이 되겠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것을 대뇌 하부의 뇌, 서브콜티컬 브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물을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파충류, 악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림빅 시스템, 변연계가 형성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편도체까지 형성되는 요까지 가지고 있는 동물이 뭐냐면 조류가 되겠습니다. 조류. 그리고 아주 하등 동물이 되겠고 그리고 포유류 동물이면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포유류 동물 가운데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은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의 뇌라고 하죠. 이것이 후두엽, 측두엽, 그리고 두정엽, 그리고 측두엽이 요 옆에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요 근처에 쌓이게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전두엽이 요 앞에 있는 것이 전두엽인데 대개 개나 고양이 같은 건 요 정도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약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되면은 조금 더 만들어집니다. 침판치가 되면은 조금 더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나 인간은 이 전두엽 가운데 앞에 있는 이 부분, 전전두엽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비율로 볼 때 침판치나 원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비율이 큰데 특별히 어디가 큰가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이 안에 들어있는 뉴런, 신경세포는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단지 전두엽이 인간은 월등히 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두엽 가운데도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하는데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열을 이것을 다시 보면은 다시 이 옆으로 자른 뇌에서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대뇌가 아니겠습니까? 요 뒤에 있는 것이 감각의 뇌. 아까 원숭이라든지 침판치 같은 건 요 뒤에는 다 똑같이 발달되어 있지만 대뇌 요까지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대뇌 앞에 있는 부분 전전두엽까지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전두엽이죠. 전두엽과 전체 대뇌의 비율을 따져봅니다. 전두엽의 크기를 전체 대뇌의 비율로 따져보면은 고양이는 전두엽의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맣죠. 3%. 개는 약 5에서 7%. 조금 큽니다. 원숭이는 9%. 그리고 침판치 같은 거는 11%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30%에서 37%까지 굉장히 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전두엽이 크기 때문에, 전전두엽이 크기 때문에 인간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글자도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나 인간의 경우는 이렇게 40주가 되면은 이 대뇌 피질이 만들어지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 전전두엽은 아직도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난 다음 3년이 될 때에 비로소 전전두엽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뉴런은 인간이 3살 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뉴런에 있는 시냅스가 월등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한번 생긴 뉴런은 평생 동안 죽지 않고 삽니다. 단 히포캠퍼스, 해마에 있는 뉴런은 재생도 되고 다시 생성도 된다고 합니다. 또 근래 와서는 뉴런이 재생되고 한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뉴런은 한 번 태어나면 평생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세포들, 뇌체세포라든지 혈관의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꾸 순환이 되고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적혈구는 60일 만에 다시 재생이 되지만은 또 피부에 있는 세포는 14일이면 재생이 됩니다. 그러나 뉴런은 평생을 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우열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전두엽이 굉장히 크다. 전전두엽의 비율이 인간은 30% 내지 37%인데 그거에 따라가는 침판치는 11%다. 그러면 이렇게 전두엽이 크고 작은 것에 무엇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간은 바깥에 있는 감각, 사물들을 보고 듣고 해서 오감각,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근래에는 인간의 내부에는 내부 감각, 내장 감각이라고 그러죠. 인테로셉티브 그리고 고유 감각, 프로프리오셉티브 위치를 아는 것 그리고 밸런스 이 세 가지 감각을 더 추가해서 8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감각과 사물이 눈을 통해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든지 듣든지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인간의 뇌, 감각의 뇌에 들어옵니다. 감각의 뇌에 들어온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일로 가냐면 해마로 갑니다. 아까 편도체 해마가 있었는데 그 림빅 시스템 그 해마로 갑니다. 해마는 이 들어온 감각과 사물을 어디로 보내주느냐? 전전두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전전두엽에서 그 들어온 사물이 무엇이고 감각이 무언가를 알아차려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행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전두엽에 있는 모터 에어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감각의 뇌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이 다시 반복이 돼서 기억이 저장됩니다. 또 반복이 돼서 기억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는데 특별히 지각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갖다 지각의 범주화란 말은 카테고리제이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같은 계통의 지각과 기억은 하나의 개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개념이 많이 커집니다. 또 다른 개념이 또 모이고 또 다른 개념이 모여가지고 많이 커집니다. 이걸 갖다 소위 개념의 범주화, 아이디어의 캐테고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개념이 어디가 있느냐? 감각의 뇌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철학책을 보시면은 기억이란 말을 경험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개념이라고 하는 걸 진리란 말이라고도 많이 쓰고 개념의 가운데 이 관념적인 것, 즉 정신적인 걸 갖다가 관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형이상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개념은 다른 말로 아이디어가 되는데 피직스라고 되죠. 피직스. 이거보다 못하면 물론 형이하학이 되겠죠. 많은 내용이 됩니다. 지금 요까지의 관계를 1차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1차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인간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여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차 의식을 보시면은 이때 비로소
자기란 말, 자아란 말이죠. 자아의 기억이 생긴다. 셀프라고 합니다. 셀프. 이때의 셀프를 경험 자아라고 합니다. experience로 오는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드디어 의식이라는 것이, conscious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범주화, 카테고리션 돼가지고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때 의식의 범주화된 이때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현재라고 하는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저장되면 과거가 됩니다. 일단 단기 기억 상태로 되고, 이때에는 모든 기억들이 어떤 기억과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 한 장짜리 그림이 여러 개가 쌓이는 겁니다. 소위 비주얼 이미지라고 합니다. 비주얼 이미지라는 것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차 기억이라 하는데, 근데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인간은 이때 공간에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그림으로 공간적인 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아이디어와 기억을 갖다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든지 변화를 시켜서 말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는 개념은 전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뇌의 그 개념 전체가 약 80%가 되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2차 의식이라 합니다. 동물은 1차 의식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오디토리 이미지, 그 청각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시각적인 이미지가 한 장짜리 사진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이것을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러 개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타임,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시퀀스를 만듭니다. 말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스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뭐냐면 시간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타임, 시간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진 것이고, 또한 공간으로부터 자유졌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공간으로부터 자유가 없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침판치는 약 400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개 10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동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이건 누가 이렇게 발견했냐면은 유명한 닥터 에델만이 1차 의식이라는 걸 만들었고, 1차 의식은 이것을만 되는 건 아니라 인간은 말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과 합해서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소위 말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1차 의식이 전체 생활의 80%, 나머지 20%가 2차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의식으로 되는 것은 철학이라든지 수필과 같은 것이 되겠고, 그리고 2차 의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문학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이 2차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에델만의 의식과 1차 의식과 2차 의식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두엽이 동물은 보다 인간은 크다. 그리고 인간만이 전두엽을 가지고 있다. 전두엽은 태어난 지 3년이 되어야만 완성이 된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전두엽이 크고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1차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2차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할 게 많고,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문학을 하시든 철학을 하시든 심리학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응용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특별히 문학 활동이라든지 철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우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